dangerous. Driver, driver. No, dangerous, dangerous. Oh, wait. Dang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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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gerous. I fell down. Fell down from horse. Fell down from horse. 카자흐스탄 여행 조심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3박 4일간 카자흐스탄의 대자연 탐험을 떠날 건데요. 사실 우리가 중앙아시아 하면 기대하는 건 도시보다는 유목민이 뛰어다녔던 그 광활한 자연이잖아요. 근데 원래 저는 운전도 못하고 겨울이기도 해가지고 도시에만 있다 떠나려 그랬는데 뭔가 찝찝하던 와중에 마침 단돈 10만원에 3박 4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심지어 자연까지 보여주는 미쳐버린 투어가 있다길래 너무 궁금해서 바로 신청해봤는데요. 근데 아무리 먹여주고 재워준다지만 막상 투어 떠나면 뭘 먹일지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몸보신 한번 해줬고요. 그런데 투어를 무슨 밤 8시에 시작한다길래 시작부터 쎄하긴 했는데 일단 집합장소로 가봤는데요. 분명 버스가 세워져 있다고 했는데 아니 버스가 레스토랑이에요. 는 제 버스 아니었고요. 분명 8시가 넘었는데 이런 큰 버스가 한 대 떡 세워져 있고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길래 이거 저라도 움직여야겠다 하고 마침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있길래 말을 걸어봤는데요. Bangalore. Yeah. Nice city. I know. 아무래도 저랑 인도는 운명인가 봅니다. 그래도 결국 가이드가 도착했고 그렇게 어느새 버스가 출발했고요. 근데 버스 안에는 무려 충전기도 있고 꽤 좋았습니다. 대충 소개가 시작되고 대체 왜 밤에 출발했는지를 들어보니까 오늘은 그냥 버리는 날로 치고 내일 아침 일찍 자연 탐험을 시작하려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도 뭐 숙박비 공짜니까 개이득이죠. 그렇게 5분쯤 달렸을까? 휴게소에 정차했는데요. 당연히 5분 달리고 화장실 가라고 정차한 건 아니고 바로 앞으로 먹을 것들을 파밍하라고 멈췄다고 해요. 그런데 이 파밍 알고 보니까 정말 중요했습니다. 아무튼 어쩌다 보니까 본격 중앙아시아 휴게소 탐험을 다 하게 됐는데 근데 아쉽게도 특별할 거 단 하나 없이 우리나라 휴게소 매점 그 자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는데 당연히 중앙아시아 휴게소 하면 한국보다 훨씬 쌀 거라 예상했는데 아니 한국 휴게소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이게 6,000원에 이게 2,000원. 중앙아시아 물가 싸다고 누가 저는 대체 뭘 사야 될지 아주 심층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손이 가는 것들로 집어봤는데요. 네, 초코파이에 신라면. 저한테 가장 합리적인 걸 찾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애국자 라인업이 완성됐는데 어떻게든 국산 제품을 먹겠다는 제 애국심 미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초코파이는 그렇다 쳐도 이 신라면 무슨 신라호텔 납품 에디션도 아니고 반짝반짝 빛나버리는데요. 치킨 맛이라고 하는데 한국에도 도입죠. 코카콜라는 뚜껑은 노랗지만 맛은 똑같았고요. 그럼 이쯤에서 이번 여행을 저랑 함께하게 될 30명의 일행 소개를 하자면 한국인은 저밖에 없었고 인도인 80%에 나머지 나라가 한 20% 됐는데요. 인도 여행은 끝나지 않네요. 그렇게 새벽 3시쯤 됐을까? 갑자기 가로등도 없는 한 작은 마을에서 내리라길래 일단 내렸는데요. 바로 오늘부터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이 마을에서 4일간 묵을 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연 탐험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죠. 사실 이때까지도 대체 숙소가 어떨지 그 어떠한 정보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떨렸는데요. 동시에 공짜니까 텐트에서 자라 해도 잔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바로 따라가 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한 대여섯 명씩 묶어 부르더니 각자의 집으로 배치를 해주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부터 이 사람들이 제 룸메이트인 거죠. 그렇게 한밤중에 다 같이 집으로 향했는데 말 그대로 진짜 중앙아시아 찐 시골 가정집이었는데요. 그렇게 앞으로 묵게 될 방을 소개받았는데 이거 훈련소 아니? 근데 아무튼 방도 따뜻하고 뭔가 굉장히 아늑한 느낌에 나름 만족했습니다. 제 룸메이트는 공교롭게도 아까 처음 인사했던 인도 친구들에다가 가이드님이랑 기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가이드님이랑 같은 방이면 좋은 점이 늦잠 자더라도 버리고 가지는 않. 근데 인도 친구가 제가 인도 여행을 다녀왔다니까 인도 여행 썰 좀 풀어주라길래 대충 행복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밤새 시간을 보냈고요. 그렇게 다음날 본격적인 탐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밝아지고 보니까 진짜 중앙아시아 시골 바이브 그 자체는 근데 갑자기 아침을 먹으라고 하길래 바로 가봤는데요. 근데 전부 과자밖에 없길래 엥 싶었지만 저는 또 초딩 입맛이라서 바로 신나가지고 메차쿠차 먹어봤는데요. 신기하게 비주얼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한국 과자 맛 그대로 나더라고요. 이건 웨하스고 이건 마가레트 맛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니 중앙아시아는 시원한 물은 안 주고 오로지 뜨거운 차만 있다고 해요. 근데 얼죽시인 저는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또 언제 이런 중앙아시아 가정집 차를 마셔보겠습니까? 맛은 담백한 홍차 맛이었고요. 그런데 분식으로 이런 죽이 나왔는데 솔직히 제 입맛에는 소금 조절 실패해버린 우유로 끓인 누룽지 맛이 나가지고 상당히 쉽지 않았고요. 근데 인도 친구들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차에다가 중앙아시아 식빵을 콕 찍어가지고 먹어줬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도란도란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간단하게 동네 산책을 해줬는데요. 집 앞에는 이런 유목민식 집인 누르트도 있었는데 여기서 야외 취침 안 시킨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 멀리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찾아보기 힘든 나무 한 그루 없는 탈모 걸려버린 황량한 산이 있었는데 진짜 살다 중앙아시아 시골에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둘째 날에 본격적인 모험이 시작됐는데 아니 갑자기 어제 탔던 그 좋은 버스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갑자기 이런 앙증맞은 버스에 탔는데요. 알고 보니까 시작부터 오프로드를 달려야 돼가지고 그렇다고 해요. 첫 번째 코스는 중앙아시아 산속에 숨겨진 지진
레진으로 만들어진 이상한 호수를 간다는데 대체 뭔가 싶으시죠? 그런데 이 호수에서 지금까지의 세계 일주 통틀어 최악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일단 출발하자마자 이런 흥겨운 노래를 틀어놓고 사람들이 춤을 추는데 저도 같이 췄는데요. 아니 아싸라면서 무슨 춤이냐 하실 텐데 사실 이건 강제로 추는 겁니다. 거의 매 순간이 디스코 팡팡 수준으로 흔들려서 강제 클럽 돼버렸어요. 심지어 수륙 양형도 아닌데 강도 건 그래도 그 와중에 경치는 춤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비슷한 처지의 버스도 만나주다 보니까 어느새 입구에 도착했는데요. 이 투어는 독특하게 가이드가 이끄는 게 아니라 그냥 도착하면 알아서 해라 하는 방치형 게임인데요. 근데 재밌는 게 호수까지는 여기서 걸어서 30분 정도 걸리는데 여기서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려 왕복 15,000원을 내고 말을 타던지 왕복 1,000원을 내고 버스를 타던지 아니면 다리 건강을 내고 걸어갈 건지인데요. 저는 돈은 없지만 다리는 있기 때문에 낭만을 즐기러 바로 걸어가 줬는데요. 남들은 다 거금 지불하고 말 타는데 또 여기서도 공교롭게도 저랑 이 인도 친구들만 걸어갔습니다. 그래도 여행을 하는데 돈이 벌리는 느낌이라 가지고 자연도 즐겨주고 상당히 행복해하던 와중에 그렇게 한 20분쯤 걸었을까? 아니 더 이상 앞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뭐 눈사태라도 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방금 페인트 칠했다고 가지 말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분을 다시 돌아가지고 2번 옵션이었던 1,000원짜리 버스를 타러 갔는데 그런데 앞에 말 태우는 아저씨가 갑자기 저희를 부르더니 버스는 없다고 15,000원에 가자는 거예요. 당연히 전혀 안 믿기긴 했지만 가이드도 없고 이 상황에서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어찌저찌 탔는데 아무튼 그렇게 아찔한 출발은 하긴 했는데요. 아니 근데 일단 말을 아무런 통제 없이 동네 목줄 풀린 말티즈 마냥 알아서 따라오게 하길래 뭔가 불안하긴 했는데 일단은 뭐 별일 있겠어 하고 갔는데요. 그런데 말이 점점 절벽으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운전수는 통제도 안 하고 놀고 있고 I don't know. 컨트롤 드라이버 컨트롤 Seem to go to on the side. 덴저러스 드라이버 Oh! 드라이버 Dangerous. 덴저러스 저희는 패닉에 빠져가지고 계속 위험하다고 소리치는데 아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말도 이 넓은 길 놔두고 왜 굳이 셀프 오징어 게임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렇게 그 어떠한 통제도 없는 와중에 운전수가 자꾸 중간중간 사진을 찍어준다길래 뭐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아니 찍어주고서 사진 한 장당 3,000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 여행 유경험자 한국인하고 인도인 2명한테 그게 통하겠습니까? 바로 거부해주고 심지어 눈밭에서 미끌리는데도 계속 절벽에 걸치더라고요. 다행히도 죽지 않고 도착했고요. 그렇게 힘들게 찾은 호수는 다 얼어있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긴 했는데 아무튼 아름다웠고요. 대충 한국인이 그리워지는 사진들을 서로 찍어주고서 다시 하산을 하는데 하산길로 마찬가지로 정말 위험했고 그렇게 불안하지만 어찌저찌 안전하게 내려오나 싶던 와중에 여기서 저에게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언덕을 다 내려오니까 운전수는 말을 내팽겨둔 채 바로 다음 사람을 호객하러 가는데 정신이 팔려버렸고 그 순간 제 말은 경로를 이탈해가지고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통제를 해보려고 했지만 방법도 모르고 괜히 말을 자극했다가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애타게 덴저러스만 외쳤는데 운전수는 신경도 안 쓰고 결국엔 말이 어떤 두꺼운 나무 기둥 같은 데로 가버리더니 저는 그 나무 기둥에 그대로 걸려가지고 허리가 꺾인 채로 말에서 뒤로 떨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뭔 상황인지 어디까지 다쳤는지 감도 안 잡혔는데 천만다행히도 그 순간 말에서 발이 빠진 데다가 추운 날씨 때문에 패딩에 후드티까지 삼중으로 입고 있어가지고 다행히 하박상이랑 근육통 정도를 제외하고는 크게 안 다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화가 났던 건 말장수의 태도입니다. 일단 충돌하려던 순간에 그렇게 소리쳐도 방치한 걸로도 모자라서 충돌 후에 넘어져 있음에도 저를 쓱 보더니 그냥 개무시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심지어 그렇게 제가 일어나서 직접 따지러 가니까 사과 한마디 없이 저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고 다른 사람을 호객하러 가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덧박친 저는 천운이 도와서 크게 안 다쳤지만 낙마사고 특성상 만약에 머리부터 떨어졌다면 정말 아찔합니다. 이 호수는 카자흐스탄 자연탐험을 하는 관광객이라면 모두가 들르는 곳인데 구글 리뷰를 보니까 저 같은 낙마사고는 적었지만 말이 정말 위험했다는 리뷰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여행사에서든 드라이버들이든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지해주지 않았으며 특히나 한국 승마장 같이 안전관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사고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야생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나 말을 조종하는 법도 안 알려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 카인디 호수에 여러분들이 오신다면 말을 잘 타는 게 아닌 이상 말 타는 걸 심각하게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크게 안 다쳤으니까 럭키 비키라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어느새 점심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점심은 다시 집에 돌아와서 먹었는데 점심도 역시 과자는 아니었고 이렇게 중앙아시아식 볶음밥이라는 플롭입니다. 볶음밥 같지만 당근이랑 소고기랑 밥을 넣고 솥에다가 쪄내는 흰밥에 가까운 음식인데요. 적당한 버터 양에 부드러운 소고기, 한국인이라면 웬만하면 좋아할 맛이었고요. 참고로 옆에 있는 거는 국이 아니라 차입니다. 컵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밥 먹기가 바쁘게 바로 다음 코스로 이동했는데요. 보통 학교라면 5교시 수업이 기대도 안 되는데 이건 설레. 근데 다음 코스도 무슨 호수였는데 아니 무슨 호수만 가는 건가 싶었는데요. 이 호수는 다행히 아이스링크화가
되어 있지 않았고 진짜 우리가 상상하던 맑디 맑은 중앙아시아 호수 그 자체였는데요. 근데 물론 예쁘기는 한데 여기서 2시간 동안 뭘 해야 할까 하는 엄청난 난제에 빠져버린 저는 일단 이 물이 얼마나 맑은지부터 체크를 해봤는데 이 정도면 거의 천연 정수기급이죠. 근데 다른 유튜버분들처럼 이 물을 마시기에는 인도에서도 어떻게 지킨 밴데 거기까진 용기가 안 나서 멀쩡한 손으로 물수제비나 했습니다. 그 와중에 나 좀 치는데 그러고 나서는 호수에서 핫초코 한 잔 사가지고 4,000원짜리 낭만도 낭낭하게 즐겨주고 양궁도 발견했는데 사실 한국인 하면 양궁 아니겠습니까? 또 유일한 한국인의 파워 보여주려다가 직원이 없어서 참 그렇게 차로 돌아가려던 찰나에 아니 사람들이 절벽에 모여있길래 대체 뭔가 싶어서 가봤는데요. 이게 무슨 태양계 셀프 체험이라도 되는 건가 싶었는데 아니 근데 바로 뒤에 이렇게 결과물이 싹 나오는데 아니 한국인한테도 카자흐스탄 국뽕이 생겨버릴 뻔하던 와중에 한 번당 15,000원이라길래 바로 정신 차렸고요. 그렇게 이틀차 투어도 끝나고 저녁은 중앙아시아식 만두로 사육당해주고서 한숨 잘렸는데 아니 갑자기 무슨 캠프파이어가 있다고 나오라는 거예요. 사실 캠프파이어라고는 초등학교 5학년 수련회 때 억지 눈물 콘테스트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또 나름 이건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캠프파이어 아니겠습니까? 대체 뭘 할까 싶어가지고 바로 가봤는데요. 스케일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했고 시작부터 폭탄 돌리기 해가지고 자기소개를 시키길래 아니 방구석도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몇십 명 앞에서 말하는 거는 그 어떠한 형벌보다 무서워가지고 진짜 빡겜했고요. 다행히 생존했고 다음으로는 둥글게가 펼쳐졌는데요. 또 오징어 게임 2의 민족이라고 제가 무려 최종 4인까지 남아버린 마지막으로는 댄스 타임이 펼쳐졌는데 아니 이 사람들 뭐 근데 여기서 맞아. 아파트에 강남스타일까지 나와버리는데 헤모글로빈 속에 숨어있던 김치국물 팔팔 끓어버리던 와중에 또 제가 여기서 유일한 한국인이라 가지고 이 노래가 나오니까 저보고 춤을 추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한국인 평균과 다르게 학창시절 춤과 관련된 거라면 뒤에서 상위 0.1%의 인재인데 그렇다고 또 여기서 춤을 안 추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의 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아무튼 억텐이랑 너텐은 다 끌어올려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미쳐버린 공연을 끝으로 어느새 이 카자흐스탄 대자연 탐험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는데요. 다행히 몸에 큰 이상은 없었고 어제는 하루 종일 호수만 둘러봤다면 오늘은 카자흐스탄 여행의 하이라이트라는 중앙아시아에 의외로 있는 그랜드 캐년 같은 걸 간다길래 잔뜩 기대한 채로 참가해봤는데요. 실제로 이런 초원이 쭉 펼쳐지다가 갑자기 이런 협곡이 나오는데 여기가 중앙아시아야 미국 서부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고 나중에는 더 미친 광경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나름 낭만 즐겨준답시고 벤치에 앉아서 쉬어주기도 하고 별걸 다 했는데요. 반대편으로 가니까 아니 또 어제 그 고프로가 뺑뺑이를 돌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를 못 지나가게 막네. 결제 안 해서 그런가. 근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고프로 옆에 무슨 매까지 준비돼 있었는데요. 근데 매도 잘못했다가는 인생 내 컷이 아니라 인생 마지막 컷이 될 것 같아서 눈으로만 담았고 나름 스릴 즐겨준답시고 절벽에서 사진도 찍어줬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안 무서워 보이긴 하네. 진짜 미친듯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다음으로는 웬 허허 벌판으로 가더니 아니 여기서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중앙아시아 모습하고는 조금 달라가지고 뭔가 쎄했는데 눈앞에 무슨 그랜드 캐년이 펼쳐지. 솔직히 전혀 상상 못한 풍경에 여기가 미국 스탄인지 카자흐스탄인지 헷갈릴 정도. 이 알마티판 그랜드 캐년에서는 총 3시간이 주어졌는데요. 그렇게 3시간 동안 트레킹을 해야 되는데 본격적인 트레킹을 시작하기 전에 에너지 보충 겸으로 점심으로는 아침에 사실상 반 강제로 사게 된 만원짜리 도시락을 먹었는데 솔직히 한국에 있는 한솥 도시락은 고사하고 편의점에 있는 전자레인지 딱 30초가 절실할 정도로 냉동 닭을 그대로 먹는 느낌이라 최악이었습니다. 아무튼 돈은 돈이고 낭만을 대신 먹은 거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 힙스터들의 그랜드 캐년을 한방 해줬는데요. 여기서는 저랑 똑같이 혼자 온 필리핀 친구랑 서로 촬영 등가 교환을 해주면서 다녔는데 결과물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랜드 캐년 본인도 헷갈릴 정도의 싱크로율인데 다니면 다닐수록 제가 생각했던 대초원만 있는 중앙아시아 자연의 모습하고는 너무 달라서 놀랐습니다. 심지어 뒤에 설상까지 쫙 있어버리는데 자연으로 얻을 도파민은 최대치로 얻어버린 듯 했달까요? 그렇게 미쳐버린 중앙아시아판 그랜드 캐년 탐험을 끝으로 3박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놀려주고 10만원짜리 투어가 종료됐는데 물론 안전관리가 안 된 듯한 모습은 상당히 아쉬웠고 큰 사고가 날 뻔하긴 했지만 가성비로 따지면 정말 미쳐버린 수준으로 살면서 한 번쯤은 중앙아시아 자연 체험해볼만 하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저의 카자흐스탄 여행도 끝을 향해 갑니다.